반갑습니다. 예, 제 이름은 김상범이라고 합니다. 풍수 분야에서는 장영훈 교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사사받아서 지금 강단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문화재 풍수입니다. 저희들 전통 배달민족들이, 우리 한민족들이, 선조들이 어떻게 살아왔나, 이제 그거를 이제 거꾸로 되짚어보는, 그래서 전통의 한 분야를 알고자 한다, 이런 마음으로 기초반을 여기 들으러 오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이렇게 문화재 풍수다, 전통 풍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는데, 여기 오실 때의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은 이제 자기한테 어떠한 이제 플러스 이점이, 땅에서, 풍수가 결국엔 땅 읽기니까, 터에 대한 이야기니까, 풍수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본인 자신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복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이제 많이들 오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면 알콩달콩 좀 더 살 수 있을까? 자식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또 반대로 어떻게 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풍수의 한 분야에서는 얼마만큼 이제 그런 것들로 커버시킬 수 있을까 하는 건데, 복을 받는다, 다른 말로 재앙을 피한다, 이 소리인데, 예를 들어서 재앙을 본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제일 먼저 운이 나빠서, 사주가 운이 나빠서 이런 일이 안 당했느냐, 그 다음 뭐 관상이 나빠서, 손금이 나빠서, 그 다음에 뭐 이름이 나빠서,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무슨 일이 탁 펼쳤을 때, 나쁜 일이 터졌을 때. 조상을 잘 모시지 못해서, 그죠? 그 다음 무덤 묘토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사는 집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다음에 전혀 모르는 어떤 우연, 뭐 또는 인연법이라 하겠죠. 인연법이라는 건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뭐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게 인연법인데, 이랬을 때 사주관상 손금이라든가 우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쩔 수 없다, 선천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 이름은 개명하면 되고, 조상은 천도하면 되고, 무덤은 이장하면 되고, 사는 집은 이사하면 되고, 요건 이제 후천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미 이제 태어났으니까 바꿀 수 없는 건 좀 내비두고, 바꿀 수 있는 것 중에서 조금이라도 좀 해보자. 그래서 내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어 보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은 어디다? 터다, 터. 살아있는 터를 무슨 터? 삼터라 한다. 그럼 삼터가 어떤 기운이, 좋은 기운이 있으면 거기에서 좋은 기운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풍수란 얘기예요. 이 풍수라고 하는 단어는 나중에 이제 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의 준말이냐면은, 장풍득수라는 말에 이제 줄임말입니다. 나중에 왜 감출장이 나왔고 왜 어들득자가 나왔느냐 하는 것도 나중에 다 말씀드리겠는데, 자, 그러면 풍수에 대해서 일단 어디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냐면, 일단 땅 읽기다. 땅 읽기. 땅 읽기다. 땅에 관한 학문이다. 동양학 중에서. 자, 그러면은 이 풍수가, 요거까지는 우리도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풍수에 대한 정의 같은 것들도 제가 좀 일단 나중에 다 말씀드리겠고, 일단 오늘 바로 종류부터 들어갈게요. 그럼 땅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가 얼마만큼 있느냐, 어디 부분들이 있느냐 하는, 그것을 나눌 때
양기풍수가 있고요. 양택풍수가 있고 음택풍수로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는 요 턱이자입니다. 흑토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양자를 쓴 거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터고 음자를 쓴 거는 죽은 사람의 터입니다. 그 다음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들 요 두 가지는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면 양기, 이 턱이자고 이건 집택자다. 요거 구분은 거기 사는 사람이 주체가 없을 경우, 그 다음 양택풍수는 거기에 주인이 사는 경우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자, 그러면 이거는 공동체 생활입니다. 공동체. 그럼 양기풍수 쪽에서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은 뭐다? 도풍수, 마을풍수가 됩니다. 여기서 도풍수라고 하는 거는 신라가 서라벌을 잡던 이야기, 왕건이 개성을 잡는 이야기, 이성계가 한양을 잡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풍수에서 일단 만들어진, 풍수적으로 고찰이 끝난 다음에 도읍을 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만든 것이 아니고 삼국시대 때 맨 처음 신라는 어디다가 잡았죠? 서라벌. 서라벌 중에서도 어디? 경주가 서라벌이죠. 반월성이죠. 반월성. 이 자체가 이미 풍수 형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반월성이라는 터에 기운을 내려다 주는 게 어느 터냐면 토암산이거든요. 그래서 석탈해가 올라가가지고 토암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러고 내려다 보니까 터가 어떻게 보였느냐 하면 이 반월성의 터가 이렇게 보였을까요? 이렇게 보였을까요?입니다. 일단 자 1번 2번 자 1번이다 손 2번이다 손 이것도 방금 저것도 방금 그렇죠. 차고 기우는 거 2번이 답이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요쪽 달 모양에서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보름달로 갑니다. 그리고 이쪽 달은 가면 갈수록 보름에서부터 금음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 터를 바라볼 때, 저기다 터를 잡으면 점점 그 기운이 왕성해지고 국토가 넓어지는 땅이 되겠구나 하고 그 땅을 보고 저기에 입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월성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그 다음 도읍풍수 중에서도 한양 같은 경우에, 한양을 이성계가 잡을 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맨 처음에 한양이 대두된 건 아니었습니다. 이성계 때 처음으로 대두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양의 도읍을 한 게. 고려 말 때 공민왕, 공양왕, 창왕, 우왕 때부터도 이미 천도를, 고려의 개성의 지지가 이제 기운이 다 쇠하여 자꾸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니 어디 옮겨봄이 어떠하오 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난 게 남경이라고 하는 서울이었습니다. 지금 약간 그 중에서도 궁이 들어갈 터가 어디였느냐면은 지금 청와대에서 약간 동쪽 편입니다. 거기에 원래 터를 짓다가 말고 그랬어요. 고려 말의 왕들이. 근데 기득권 세력 때문에 어떻게 됐다? 다시 좀 지으려 하면 기득권 세력 때문에 개성이 안 좋아가다가 이성계 때 비로소 기득권 세력을 눌러버리고 억지로 한양으로 도읍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그러니까 이 남경이라고 하는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왜 부상됐느냐 하면은 개성의 풍수 형국하고 너무나 유사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자청령 우백호, 뭐 전주자 후현무라고 하는 풍수 용어가 나오는데 그런 형국이 개성과 아주 비슷한 동네가 남경, 서울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제1 타켓이 된 겁니다. 이성계 때. 물론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궁도 옮기게 되고 이제 확장돼 가지고 지금은 서울이 25개 구청을 가진 어마어마한 감당 못할 공룡으로 변해버렸지만 그때 당시에는 범위가 어디였다? 그야말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청용 우백호 전주자 후현무 범위였습니다. 뒤에 북악산, 청와대 뒤에 나오는 북악산, 그 다음 동대문 자리에 있는 동대문, 자청용, 낙산이라는 거, 그 다음 인왕산이라고 하는 우백호, 남산이라고 하는 전주자, 앞에 있는 산. 요 범위 내에서 이제 운종로, 종로가 생긴 거죠. 요런 것들을 이제 마을 전체 주체가 없이 이제 그 터가 전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걸 양기풍수에 속하게 한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마을풍수입니다. 이 마을풍수는 드러난 것만 해도 2146개입니다. 자료에서 드러난 것만 전국에 2000개가 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주변의 산 동네 이름이랑 어울려서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산 기운을 받겠다. 우리 마을이 산 기운을 받겠다라는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모양 중에 산 모양이 우복형이다. 소 모양 같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런 풍수 모양이 있는데 이거는 마을들이 많이 입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 안에서도 어디에 들어가 있다? 소가 이제 산 모양을 보면 이러고 좀 엎드려 있는 게 아니고 들어 누워 있는 모양이어야 됩니다. 지금 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예? 조금 들어 누워 있는, 이러고 있는 건 엎드려 있는 건데 이러고 느긋하게 이제 배 깔고 누워 있는 걸 이제 우복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마을이 들어간다면 꼭 어디 들어간다? 센터에 들어간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왜? 우복형이라고 하는 소라고 하는 거는 가장 왕성한 활동력 하는 곳이 어디다? 위장의 대세김질 부분이다. 그럼 그 안에 마을이 입지해서 들어가게끔 되더라. 그 다음 또 재밌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면 저쪽에 이제 우리 답사 코스 갈 것 중에 하나인데 남명 조식 선생님이라고 태계 이황 시대 때 정말로 태계 이황 선생님보다 더 빛났던 남명 조식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계신 데가 단성군 시천면인데 지리산 쪽에 거기 가보면은 남명 조식 선생님이 묻힌 곳의 동네 이름이 실사마을입니다. 실사. 우리말로는 실사마을이라 그러는데 왜 이런 실사마을이 들어가느냐 하면 앞에 산은 어떤 산이냐? 산 모양을 이러고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어떤 옥녀가 산 이름이 이쁘면 옥녀라 합니다. 옥녀가 비단을 짜고 있는 산의 모양이고 그 다음 그 뒤에 남명 조식 선생님이 여기 마을이 있으면 이쪽에는 옥녀가 비단을 짜고 있는 형국이고 이쪽에는 남명 조식 선생님이 묻힌 데가 있는데 잠두혈이라고 하는 묻힌 산 모양이 있습니다. 잠두라고 하는 건 누에 꽃이 잠자에 머리 두자입니다. 누에 꽃이 머리도 있고 이쪽에는 옥녀가 비단을 짜는 산 모양도 있으니 그 센터에 우리가 살아야 될 때는 이 산 기운과 이 산 기운을 다 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을은 어떤 이름을 붙여야 된다? 실사라고 실과 관계된 비단과 관계된 이름을 붙이면 그 산 기운을 받아서 우리 마을이 잘 부흥하겠구나. 이렇게 붙여진 이름들이 벌써 2,000몇백 개라는 얘기예요. 어마무시하게 많다. 우리 집 앞에 좋은 봉우리가 있으면 그 기운을 받아서 우리 마을이 잘 되겠다. 우리 터가 잘 되겠다. 이런 정서 속으로 들어갔던 게 마을 풍수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보이는 대로. 그 다음 이제
양택 풍수로서 주체로 들어갑니다. 이 주체는 첫 번째가 궁궐입니다. 궁궐 풍수. 궁궐 풍수도 제가 도읍 풍수를 할 때 해드리겠지만 왜 거기 경복궁에 정하게 됐느냐. 그 다음 조선시대 9대 성종 때 왜 창덕궁으로 갔고 하도 창덕궁으로 간 이유가 뭐죠? 성종이 태종 이방원이가 왕제의 난을 일으키면서 칼질들을 형제들을 다 했죠. 그 다음에 세종은 괜찮았다가 문종 나자빠지고 단종 쫓겨나가고 수양대군 세조 찬탈되고 예종 2년 만에 죽어버리고 경복궁에서. 그러니까 그런 아주 세종대왕 말고는 제대로 된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세종대왕도 제대로 된 임금이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태조 이성계도 제대로 된 왕이었어요? 아니죠. 상왕까지 돼버리죠. 임금이 죽지도 않았는데 자기 아들한테 양위시켜버리죠. 태조 이성계도 태종 이방원한테 양위시켜버리죠. 태종 이방원이도 세종대왕한테 충녕대군에게 양위시켜버리죠. 죽어서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는 게 이게 정석인데 그렇게 일어난 일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종이 이건 터가 너무 세므로 궁궐을 옮기자. 이래서 이제 창덕궁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창덕궁을 짓기 이전에 이미 그 소리가 700m를 떨어뜨렸죠. 지금 북악산이라고 백악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청와대 뒤에 보면은 산이 부장하게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된 거 기억나십니까? 이제 KBS 뉴스, MBC 뉴스를 보시면 청와대를 나오면 뒤에 여러분 눈깔 이러고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바위가. 그리고 이쪽이 이렇게 긁힌 것처럼 있어요. 산 모양은 좀 제대로 그렸네요. 딱 요렇게 각이 딱 요렇습니다. 산에서는 대체적으로 바위가 많이 튄 것들은 기세가 세다 하고 그 기세가 센 게 넘치면 살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위가 없고 눈에 볼 때 부드럽고 나무나 흙으로 돼 있으면 살기가 없고 부드럽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청와대 산은 어떻다? 청와대 뒷산은 바위가 우두두두두두 튀어 있어가지고 살기가 강한 산이다. 모양새는 그래도 괜찮은데 능선은 살기가 너무 강한 산이다 해서 청와대에 맨 처음에 안 들어가고 700m 정도 떨어져가지고 경복궁 근정전이 들어갑니다. 700m 떨어져가지고. 왜? 대체적으로는 산 기운 밑에 바로 집이 만들어지거나 마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700m 떨어져서 만들어져요. 경복궁이. 이 살기가 너무 강함으로 이 살기를 좀 덜 받겠다고 700m 떨어뜨려 놓은 건데 청와대는 이 안에 딱 들어간 거예요. 살기 더 받으려고. 문제가 크죠. 청와대 자리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변란들이 자꾸 8대 예종까지 일어나니 성종이 드디어 한번 창덕궁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창덕궁 새가 내려오는 건 아주 부드러워요. 제가 슬라이드로 다 보여드리겠지만 창덕궁 새는 아주 부드럽게 내려와요. 그랬다가 이제 창경궁도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광해군 때 인경궁도 만들어지고 덕수궁 같은 경우에는 선조가 피난살이 갔다가 신의주 이제 의주로 갔다가 다시 돌아가가지고 경복궁 불타버리고 창덕궁 불타버리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행궁을 하나 정해갖고 지냈던 데가 자리가 된 게 덕수궁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궁궐들이 총 6개가 있죠. 연희궁, 경희궁까지. 그 중에 지금 드러난 거는 5궁이다. 임금이 그 자리에 있었으므로 주체가 있었으므로 궁궐 풍수는 양택 풍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제 사찰 풍수죠. 주인이 중이라고 하는 스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이제 사찰 풍수가 됩니다. 또 우리나라가 정말 온 국민 자체가 풍수에 조금 너무나 관심이 너무나 많은 팀들이 이 한반도 민족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스님들과는 원래 또 산을 더 다니므로 더 합니다.
사찰풍수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가 이미 삼국시대 때서부터 다 틀을 잡아갖고 내려옵니다. 그랬다가 이 팀들이 언제 때 발전을 한번 와장창 하느냐 하면 신라말 때, 고려초 때, 도성국사 때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갖게 되죠. 저 사찰풍수도 너무나 재밌습니다. 불국사 같은 경우에도 그야말로 이제 소백산에서 한 줄기가 쭉 내려오는 데에 능선 위에다 잡아요. 능선 위에다가. 이러고 이제 소백산에서 내려다 보면 쭉 내려올 때 원래는 능선 위에다가 잡는 거 아니거든요. 이 위에다가 그대로 얹는 게 아니에요. 무슨 터든 간에. 근데 이 위에다가 그대로 불국사를 떡하니 올려놨다고. 왜냐하면은 요 불국사를 중심으로 뒤에 이 토암산이 이제 산의 모양이 어떻게 봤느냐. 미녀가 머리를 감고 있는 모양으로 본 거예요. 그걸 옥녀세발형이라고 하는데, 머리를 세척한다, 모발을 세척한다 해서 옥녀세발형이라는 모양이 소백산이 가지고 있는 산 모양인데, 그러면은 혈자리라고 해야 되는, 혈자리라고 하는 거는 어디다? 머리카락에 윤이 나는 곳이 혈자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 위에 그대로 그냥 절을 얹혀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절들이 하나씩 막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다 이유가 이씨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통도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비보사찰이에요. 비보사찰. 터가 억수로 좋아서 만들어진 사찰이 아니고 양산천에 물이 범람을 잘함으로 양산천에 범람하지 않도록 수구막이, 조금 어려운 말로, 댐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찰이에요. 영치산이 삥 쌌잖아요. 그죠? 영치산 안에 그 큰 땅에서 나오는 물이 통도사 앞길로 이제 흘러내려와가지고 쭉 내려가는데, 이쪽이 이제 영치산입니다. 이쪽이 영치산이고, 이쪽이 이제 영치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천성산이 있고요. 이래가지고 이제 낙동정맥이 넘어가는데, 이쪽에 이제 사찰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안에 떨어진 물줄기가 앞에 계곡으로 흘러나와서 양산천으로 쭉 가는데, 이게 굽이굽이 흘러나가면 범람을 안 할 텐데, 여기서부터는 직류수로 낙동강까지 빠져버리게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자꾸 범람하는 거예요. 그래서 툭 하면 범람을 워낙 많이 하니까 여기다가 절을 지어가지고 댐 역할을 하게끔 일단 만들어 놓고, 여기서 어느 수위까지 올라가면은 여기서 종을 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을, 새벽이라도 종을, 여기 범람을 시작을 했으니까 종을 빵빵빵빵빵 치면 여기에 종소리 듣고 대피들을 하는 거예요. 산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산 시민들이 사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명당터였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 명당터는, 오리지널 명당터는 진신살이 모신 곳 있죠. 진신살이 모신 곳만 원래부터 있던 땅이고, 진신살이 있던 그 자리 이외에는 개울가에다가 축대 쌓아가지고 흙 깔아버린 거예요. 전체가 터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터가 아니고요. 개천에다가 축대 쌓아가지고 만든 땅이에요. 통도사 맨 처음 들어가면 1주문 들어가죠. 그 다음에 사천왕문 들어가죠. 자, 생각해보세요. 사천왕문 들어가죠. 사천왕문 들어가면서 뭐 있죠? 종무소 같은 거 파는 거 있죠? 기억나요? 세 번째 건물 정도 되면. 네? 큰 홀 나오기 전에, 큰 마당 나오기, 그 앞에,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예. 여기 일주문 있고요. 이 긴 소나무길 다 와가지고, 일주문 있고, 그 다음 사천왕문 있고, 요 자리에 그 종무소 같은 거 팔고 막 이러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가 큰 마당이 된단 말입니다. 요 1m 한 2, 3m 뒤인가? 여기에 요만한 철판 하나 있어요. 철판 하나 뚜껑 딱 열면은 축대 쌓고 밑에 물이 배어 있는 게 그대로 있어요. 한번 통도사 가시면 그거 한번 뚜껑 열어보세요. 쇠판. 아무 소리 안 해. 그 밑에가 축대했다라는 느낌이 그냥 바로
딱 있어요. 그리고 1m 밑에 물이 찰랑찰랑해요. 그러니까 양산 시민을 살리기 위해서 풍수적으로 일부러 중생 구제 차원에서 만들어진 게 통도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들이 이제 사찰풍수고, 그 다음 또 재밌는 게 뭐가 있느냐면, 사찰풍수에서는 도성국사 이전 팀은 교종득세입니다. 도성국사 이후 팀은 선종이 득세하는 팀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아직 논문에도 발표 안 된 거니까 너무나 싱싱한 자료니까 함부로 뺏기지 마세요. 딴 데다가. 예? 저희들이 다 책 써가지고 나온 다음에 딴 데다가 이야기를 하시고, 이건 너무나 싱싱한 자료니까. 자, 교종이라고 하는 건 뭐였다? 지금 이 팀이 지금 신라말 도성국사 팀이 신라말 고려초니까, 그죠? 왜 살자를 썼어? 신라말 때는 가르친다라는 느낌이 많았고요, 중생들을. 그러니까 가르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위아래가 정해지는 거예요. 부처님은 위에 있고 중생들은 밑에 있고, 왕은 위에 있고 백성들은 밑에 있고. 그래서 요 팀들이 만들어낸 절들, 의상팀들이 만들어낸 절들은 전부 다 어떻다? 부석사죠. 그죠? 그 다음 화엄사. 생각들 해보세요. 부석사 올라갈 때의 느낌, 그 다음 화엄사 올라갈 때의 느낌, 범어사 올라갈 때의 느낌, 해인사 올라갈 때의 느낌, 이런 것들을 딱 보면은 전부 다들 어떠냐면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길어요. 특히 부석사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뭐까지 돼 있죠? 일주문서부터 쫙 이제 법당까지, 대웅전까지 올라가는데 쫙 가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는 누각이 하나 있죠? 누각 밑으로 딱 들어가갖고 법당이 딱 보이게끔 돼 있단 말입니다. 누하 진입이다 말입니다. 누각 밑으로 진입을 해서 올라간다. 가뜩이나 힘들게 백성들이, 중생들이 올라가가지고도 맨 마지막에 끓이는데 그 끝에 가서도 너희들은 숙이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거 딱 보면 힘 다 빠졌을 때 그 대웅전 멋진 걸 딱 보세요. 기가 안 눌리겠느냐. 이 교종이 뭐와 타협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왕즉 불로 논리를 세웁니다. 부처가 곧 왕이다. 백성들 너희들은 밑에 있어라.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이제 슬슬 생기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자꾸 위태위태하니까 신람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당나라 가가지고 배워가지고 온 팀들이 선종사찰을 드디어 해냅니다. 육조 해능. 이제 법맥들이 쫙 내려오면서 그 밑에, 육조 해능 밑에 배운 사람들이 또, 서장 스님서부터 해가지고 그 스님들한테서 받아온 입당승들. 우리는 입당승이라 그러거든요. 당나라에 들어갔다 나온 승려들을 입당승이라 그러는데, 그 입당승들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교종이 아니고 선종이더라. 돈수더라 이거지. 그리고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논리를 갖고 들어온다고요. 그래가지고 선종들이 뭘 부르짖느냐? 심죽부를 부르짖습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전량식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일주문과 여태까지는 대웅전까지가 길이가 길었는데 나중에는 이 팀들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일주문과 대웅전이 평면이고 가까워집니다. 다시 말해서 교종사찰은 길게 세로축이 길어진다면 밑에 선종사찰은 대웅전과 일주문이 가까워지는 양식을 취하게 돼요. 나머지 요사체들은 다 옆으로 삐져나가게 됩니다. 바로 그냥 그것도 거의 다 평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부석사라고 하는 교종사찰의 반발로 나타난 게 봉암사입니다. 그 옆 동네에.
봉암사 들어보셨어요? 성철 스님이 옛날에 한 구테타 할 때 대장 노릇했던 데가 봉암사잖아요. 예? 예. 부석사를 대비해서 만드는 게 교종사찰 부석사를 대비해서 만든 게 봉암사. 그 다음 의상대사가 만들었다는 낙산사를 반대해서 나타난 게 지금은 절탑밖에 안 남은 진전사지. 그 다음 화엄사 교종사찰에 반발해서 나타난 게 실상사. 이런 식으로 각기 선종사찰에 대비해서 막 여러 가지 절들이 막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구산선문이란다. 아시겠어요? 구산선문 말씀을 들어보셨죠? 복림사지, 성주사지, 기타 등등. 그럼 그 팀들은 도성국사 시대 때서부터 만들어진 사찰이므로 풍수논리가 정확히 들어갑니다. 구산선문이라고 하는 이 선종사찰들은. 요 위에 것들은 풍수논리가 한국과의 논리만 들어가 있고, 도성국사 때부터는 중국 이론까지 이제 들어가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풍수지리의 역사를 하면서 말씀을 다 드릴게요. 사찰 풍수도 무지무지 재밌는 게 많다. 각각, 최소한 5, 600년 이상 된 절들은 전부 다 풍수 다 걸려있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서원 풍수. 서원 풍수에는 제일 크게 뭘로 나눠지느냐면